제가 오늘 읽을 책은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이라는 아담 잭슨이 집필한 책입니다. 우선 서문에 대해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우리 나이가 75세쯤 되었을 때 90% 이상의 사람은 죽거나 파산한다. 단지 8%의 남자와 2%의 여자만이 재정적으로 독립하며 인구의 1% 이하만이 부유하다.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1%의 사람만이 아는 걸까? 아니면 그들이 더 똑똑한 걸까?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일까? 더 열심히 일한 것일까? 단순히 행운이거나 운명의 축복일까? 질문 둘.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이 맺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의 특별한 관계를 찾고 있다. 하지만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고독 속에서 사랑을 찾고 염원하는데도 좀처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랑이 우리가 갈망하는 최고의 것이라면 어째서 이혼으로 깨어지는 가정이 엄청난 숫자에 이르고 있을까? 왜 부모들 중에 어느 한쪽만이 홀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것일까? 왜 도시에는 고독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걸까?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찾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질문 셋.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흔히 듣는 대답이 단지 행복하고 싶다는 말이다. 그런데 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행복한 것일까? 제약회사의 제품 중 매출이 급성장하는 약이 왜 우울증 치료제일까?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리 적은 것일까?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부탁 하나.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실존 인물들이다. 다만 그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바뀌었고 등장인물 중에 중국 노인은 내가 만난 지혜로운 남녀들을 결합해서 형상화한 인물이다. 그들의 이야기가 나를 고양시켰던 것처럼 당신을 고무시키길 바란다. 또 기쁨과 경의와 부유함, 사랑, 행복, 건강함으로 넘치는 그들의 삶이 곧 당신의 삶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깨우치길 바란다. 이 책은 서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부의 원칙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힘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야기, 부의 원칙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산책. 현관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을 때는 춥고 어두웠다. 거리의 가로등은 아직 불을 밝히고 있었고 도로에는 차량의 행렬이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시에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휴식이 너무 부족함을 느꼈다. 수면을 취하는 패턴이 불규칙하고 산발적이었기 때문이다. 길 건너편 공원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이 길은 아버지가 늘 다니던 길이었다. 새벽녘 아버지는 이곳까지 걸어와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머리를 맑게 했다. 해가 뜰 때 공원을 산책하거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이 떠오르고 자신을 극도로 괴롭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거다. 마치 천사가 너에게 속삭이는 것 같이.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2주일 동안 아침 산책을 했지만 천사의 속삭임도 듣지 못했고 아이디어나 영감도 떠오르지 않았으며 문제의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나는 공원 부근의 거대한 저택을 부드러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집을
구입해서 살 수 있다면 너무나 환상적이겠지? 몇 초 동안 나는 그 집에서 사는 상상에 잠겼다. 밝은 분위기, 드넓은 거실, 친척이나 친구들이 머물 수 있는 비어있는 침실, 양지바른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서 즐기는 일. 이런 것은 내가 그리던 이상적인 천국의 풍경이었다. 그러나 공원 앞에 있는 마지막 집을 지나칠 때 그러한 상상도 현실로 돌아오고 말았다. 사실 내 능력으로는 그런 거대한 저택은커녕 조그만 빌라조차 살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복권 같은 것이 터지지 않고서는 그런 큰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삶은 늘 투쟁이었고 지금도 투쟁이며 앞으로도 투쟁일 것이다. 어느 날 나는 공원 안쪽으로 나는 조깅 코스를 큰 보폭으로 걷고 있었다. 갑자기 운명이 자신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다른 사람처럼 행운과 기회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겼다. 사실 내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월말이 되면 늘 쥐꼬리만한 수입 때문에 어디를 가나 청구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늘 그렇게 반복되어 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가 불경기에 들어서면서 생활은 점점 더 쪼들리기 시작했다. 작업 시간은 늘어났지만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으며 이제는 앞날마저 불투명해서 내가 꿈꾸던 일도 한쪽으로 미루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 한때는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내 집을 소유하는 꿈을 꾸었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실현될 가망이 없었다. 조금만 더 젊었더라도 직장을 때려치우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섰겠지만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풀어나자 도저히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 나는 덫에 걸렸다. 월급도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 흥미도 없는 일에 발이 묶여 버렸다. 사무실의 다른 동료들도 일에 대해 실증을 느끼는 듯했다. 그들 역시 직장은 생계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몇 년이 지나자 나는 어린 시절의 희망과 꿈을 포기해버렸다.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다. 이것이 전부였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가 전부였다. 정말 천사가 있다면 속삭여 줄 것이다.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나 영감을. 나는 생각에 골문한 나머지 아침 해가 공원 동쪽 참나무 위에 걸린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머리 위에서 노래하는 개똥쥐 바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더구나 곁에서 걷고 있는 노인의 존재에 대해선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만남. 안녕하시오. 이 목소리가 나를 환상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고개를 돌리자 웬 중국 노인이 곁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도 노인을 힐끗 보면서 인사를 했다. 작달막한 키에 대머리 노인이 있었는데 검정색 추리닝을 입고 있었다. 함께 산책해도 되겠소? 물론이죠. 따라오실 수만 있다면. 함께 해보겠네.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재빨리 놀리며 물었다. 무슨 걱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아는지 모르겠네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문제가 선물과 함께 온다고 믿고 있지. 어떤 역경이든 그 속엔 그 역경에 걸맞거나 더 값이 있는 번영의 씨앗이 담겨 있네. 나는 그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다. 내 말은 어떤 문제에도 다 적용될 수 있네. 돈 문제에도 말일세. 노인의 말에 나는 호흡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돈 문제가 어떻게 번영을 가져오고 돈 문제가 어떻게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까? 돈 문제는 풍요로운 부, 상상을 넘어서는 부의 길을 열어주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가장 부유하고 위대한 사람들 대부분이 한때는 파산하거나
무일푼인 시절이 있었다는 걸 아는가? 모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35살 때 파산했지만 그는 미 합중국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네. 오그 만디노도 술주정뱅이 불황하였지만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지. 어디 그뿐인가? 월트 디즈니도 디즈니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는 여러 번 파산했었지. 노인의 말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무일푼이 되거나 파산하는 일은 늘 실패자에게만 일어나는 운명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 무일푼에서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하네.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는 더 이상 풍요를 추구하지 않네. 자극이나 핍박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지. 소수의 사람들은 자극을 찾아서 스스로 변화하지만 대다수는 변화를 강요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한다네.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의 성격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세. 나의 안색은 이었고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노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노인이 말했다. 한 가지 묻겠네. 내가 끼어들 때 자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글쎄요.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질문의 답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바로 그거네. 노인이 외쳤다. 질문의 결과는 모른다. 아니면 더 나쁘거나 잘못된 답변이지. 왜라는 질문은 늘 그렇다네. 두뇌는 늘 자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걸세. 하지만 왜라는 질문의 결과는 희망도 해결책도 미래도 아니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는 이런 궁지에 빠졌지? 왜 나는 앞서 나가지 못하지? 이런 질문엔 답이 없다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식의 질문을 하지. 어떻게 와 무엇의? 바로 그거야. 이를테면 나는 어떻게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 혹은 내 인생에서 불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등일세.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답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을 찾고 싶으면 먼저 정확한 질문을 해야 하네. 성경에도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 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알지? 시도해 보았는가? 인생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단순하다네. 제겐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가 않아요. 전 어떤 일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되는 일이 없었죠. 문제를 해결하는 황금률을 명심하게나. 노인이 말했다. 뭐라고요? 모든 가능성을 다 소모했다는 생각이 들 때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이 한 가지만 명심하게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난 부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부유하지 못할 겁니다. 난 그런 조건을 갖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대답했다. 무슨 조건 때문에 부를 소유하지 못한단 말인가? 노인이 반문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처음엔 자본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는 대학 졸업도 못하고 부유한 친척도 없었네. 하지만 단돈 200달러로 일을 시작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는 운이 좋았죠. 내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대부분의 부자는 무자본이나 소자본으로 창업을 했네. 아니타 로딕은 주차장에서 세척제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그녀의 화장품 회사를 세웠네. 또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컴퓨터 산업을 혁신하면서 재산을 쌓은 것이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명한 자기 개발의 리더인 앤서니 로빈슨도 한때 파산하여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1년 안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백만장자가 되었지. 바다가 보이는 만평짜리 성을 구입했네. 자넨 그들의 성공이 정말 운이 좋아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나?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운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불을 쌓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지.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라네. 그들 모두 자신의 행위와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그들은 결코 자신의 문제를 경제나 정부, 날씨 혹은 자신들의 불우한 어린 시절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네. 불을 부여한 사람은 행운이나 좋은 환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행운이나 환경을 창조하지, 변명하기보다는 오직 해결책을 찾는 거야. 그들은 성공에만 전념하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늘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운명이 아닐까요? 자네의 운명은 자네가 만든 것일세. 부자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네.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미래가 과거와 같을 필요는 없다는 것일세. 늘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그것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네. 진정한 부는 삶의 질에 있다. 노인과 나는 호수를 지나 공원 북쪽으로 갔다.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뜨거운 입김을 뿜으면서 우리 옆을 지나갔다. 나는 노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의 말에 뭔가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건 의심할 바 없었지만 나는 여전히 자신이 없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자본이 필요한 건 아니네. 노인이 말을 이어갔다. 부유한 친척이나 대학 졸업장, 행운도 필요 없지. 불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것을 자네는 이미 갖고 있네. 정말 그렇게 간단합니까? 물론이야. 행운 따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네도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네. 하지만 누구나 부유해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니겠죠? 누구나 가능하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부유한데도 그들 스스로는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게 무슨 뜻이죠? 진정으로 부유하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네. 자네가 바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지. 갚아야 할 부채로 골머리를 앓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나는 의아해하며 그에게 다시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자네는 지금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 있지. 사실 몇 세기 전만 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지. 지금도 지구 저편에는 물이 부족하다네. 그뿐인가? 자네는 인터넷을 통해서 가치 있는 자료를 많이 찾을 수 있지. 어떤 영역, 어떤 범위를 막론하고 심지어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는 문헌이나 자료도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네. 또 넉넉한 먹거리와 다정한 옷을 입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세계 각지의 친구들과 통화도 할 수 있지. 게다가 매일 뉴스와 오락 프로그램을 집에서 볼 수 있는 TV가 있고 또 온갖 종류의 음식도 살 수 있네. 이런 모든 것은 50년 전만 해도 언감생심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걸세.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야. 1세기 전만 해도 그것은 부자만이 탈 수 있었네. 따라서 옛날에 살았던 수십억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자넨 대단한 부자, 아니 옛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거부라고 할 수 있네. 노인이 계속 말을 이었다. 돈은 진정한 의미의 부가 아니라네. 돈은 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합당한 척도가 아닐세. 실제로 돈 자체는 가치가 없는 것이지. 사람의 초상을 그려놓은 종이 쪽지나 동전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돈이 가치 있는 것은 물건과 바꿀 때뿐이네. 무인도에 난포되어 있다면 100만 달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 때문에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이 없다면 몇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성공한 사업가라 한들 그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암에 걸린 백만장자와 은행 계좌는 텅 비었지만 건강한 몸으로 삶을 즐기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부유할까? 진정한 부는 삶의 질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네. 자신의 삶의 방식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지. 부를 창조하고 경영하는 법. 우리는 오솔길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으니 머지않아 온갖 색깔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돈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현명하게 쓴다면 그렇지. 노인이 인정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네. 적어도 나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자 노인이 강조하는 말투로 말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네. 이 말이 나를 자꾸 속타게 했다. 도대체 이 노인이 내 문제를 얼마나 안다고. 내가 내 문제를 꺼내기도 전에 노인이 먼저 말을 이었다. 만일 자네가 몇백만 달러를 땄다면 그 돈을 어떻게 하겠는가? 먼저 빚부터 갚겠어요. 그 다음은 글쎄요, 우선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파티를 열겠습니다. 그 다음엔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가 딸린 새 저택과 멋진 새 차, 새 TV, 새 가구를 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거나 돈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도 나눠줄 겁니다. 그 다음은 노인이 다그쳤다.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네에게 말한 것은 벼락부자의 꿈을 꾸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네. 하지만 결코 풍요로운 부를 성취할 수 없는 이유가 자네의 답 속에 있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노인의 말을 중단시켰다. 복권이 당첨되거나 하룻밤 사이에 100만 장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이네. 하지만 그들의 부는 일시적이지. 대부분 복권을 처음 살 때처럼 모일푼으로 돌아가네. 나는 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정말일세. 노인이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들이 왜 무일푼으로 되돌아갈까? 그 이유는 부를 창조하고 경영하는 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야. 결국 그들은 부를 거기서 쌓지 못하며 설사 우연히 부를 얻더라도 이내 잃고 말지. 마치 진귀한 식물을 갖고 있지만 가꾸는 법을 모르는 사람과 같네. 어떤 토양에 맞는지, 어떤 기후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물 주는 양과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벌레는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지. 그들은 식물의 열매를 잠깐은 즐길 수 있겠지만 이내에 죽이고 말 걸세. 하지만 식물의 성질을 연구한 사람은 식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네. 묘목을 키우는 법과 보살피는 법을 알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수확을 얻을 수 있지. 부 역시 식물처럼 진귀한 것이네. 누구나 부를 풍요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하지만 부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비결은 반드시 배워야 하네. 돈을 다룰 줄 모르면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일세. 성경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를 아는가? 그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상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다. 부유한 지주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젊은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배우는 데는 전혀 흥미가 없었지. 그저 세상을 탐험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만이 필요했을 뿐이었네. 아들의 마음가짐이 슬펐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준 뒤 떠나는 아들을 지켜보았지. 그 아들은 자주 파티를 열고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즐겼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은 바닥이 났어. 결국 옷만 달랑 걸친 채 무일푼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지. 방탕한 아들은 많은 돈을 갖고 여행을 시작했지만 부를 창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내 무일푼이 된 걸세. 풍요로운 부와 관련된 법칙. 우리는 공원꽃 끝에 숲까지 간 뒤 다시 언덕 정상으로 오르는 가파른 오슬길을 따라갔다. 알다시피 한 사람이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전부 부는 아닐세. 돈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네. 하지만 부유해지기 위해선 원하는 생활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가질 필요는 있지.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습니까?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세상 만물은 모두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하네. 자연의 법칙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예컨대 우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고 있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땅 위에 떨어진다는 거지. 또 알다시피 산소가 없으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살 수 없다는 법칙도 있네. 또한 풍요로운 부를 얻는 것과 관련된 법칙들도 있다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 비밀로 여기고 있지. 정상까지 반도 오르지 못했는데 벌써 호흡이 가빠졌다. 하지만 노인의 걸음은 마치 나는 듯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가피 몰아쉬며 노인에게 물었다. 그럼 그 비밀이 뭐죠? 풍요로운 부의 비밀은 자연의 비밀처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네. 자네가 해야 할 일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지. 이게 자네를 도울 수 있을 것세. 노인이 종이 쪽지 한 장을 건네주었다. 나는 쪽지를 받아 급히 펼쳐보았다. 예상과는 달리 어떤 비밀도 지혜의 말씀도 신비한 비법도 없고 단지 1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내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어느 부부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는 모습만 보일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 노부부에게 물었다. 방금 저와 함께 산책했던 노인을 못 보셨나요? 그 노부부는 내 질문에 서로 마주보더니 이내 할아버지가 말했다. 자네밖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네. 그러고는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에텔, 당신은 보았어? 못 봤는데요. 곁에 있던 할머니도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틀림없이 보셨을 겁니다. 검정색 추리닝을 입은 중국 노인이었어요. 내가 고집을 부렸다. 자네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네. 미안하네. 나는 다시 방금 걸어온 길을 천천히 되돌아갔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사람들마저 그를 보지 못했다니. 이 모든 게 꿈은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주머니 속에 손을 넣자 꿈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1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쪽지. 그것이 손에 잡혔기 때문이다. 너희는 분명히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